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신라젠 오늘 검찰 압수수색 소식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었고 일시적으로 하한가를 유지했지만 바로 풀려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하한가 풀린 걸 좋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젠 쉽게 말해서 오늘 요단강 건너서 티슈진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만나러 갈 건데 당장은 좀 살아난 거죠.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산소호흡기를 누군가가 떼던가 스스로 떼던가 아니면 산소 공급이 끝나게 될 건데 그 부분이 참 두렵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이전에는 신라젠이 시가총액이 꽤나 커서 코스닥 지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라젠이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에도 코스닥은 잘 버텨줬다. 근데 좀 염려스러운 거는 제약바이오 심리를 깎아 먹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수록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의 신뢰도가 하락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신라젠이 마루타가 돼서 마루타라고 하긴 좀 그렇죠. 본보기가 돼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진짜 건전한 건강한 제약바이오 종목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추후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결과가 뻔하다는 것은 뭐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했다 이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신라젠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뭐 정보를 유출해서 시세에 개입했다라고 하면은 구속이 될 거고 실제로 구속이 되더라도 종목은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최대 주주 또는 이제 대표자가 구속이 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만 되는 것이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가는 그 해당 사유는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종목 지정도 아니고 하한가 풀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향후 결말에 대한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이야 그냥 단발성 이슈인 거고 결말은 신라젠 본질적인 가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신라젠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5년 연속 적자이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의 영위성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신라젠의 사채. 신라젠이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발행한 1,100억짜리 사채입니다. 목적은 상관없고 사채는 돈을 빌려다 쓴 거잖아요. 그냥 투자금으로 땡긴 게 아니라 받고서 땡하는 게 아니라 먹고 꿀꺽하는 게 아니라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신라젠은 쥐어짜내서 이 1,100억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자산을 다 팔으면은 이제 현금화를 성공하면은 갚을 수 있는 것이고 갚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팩사백? 팩사백이 남아 있나요? 아직도 신약 같은 그런 달달한 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역시나 뭐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100억도 갚아야 되지만 매년 발생되고 있는 고정적인 비용 대략 400억에서 500억 적게 잡으면은 200억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 자산을 모두 다 현금화해서 부채, 사채도 갚고 영업비도 벌어요. 관리비, 판관비를 벌어서 해결을 하는데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팩 400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없는 거죠. 이제 홍철 없는 홍철팀, 현아 없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백수 없는 내추럴 엔도텍.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신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허덕이는데 이제 입에 풀칠하는데 매질을 하느냐 아니면은 차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드느냐라는 건데 새로운 카드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사채 발행은 없는 것이고 이거밖에 없다. 유상증자.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라젠에 1,000억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인데 신라젠 측에서 중간에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운영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서 한 400억 빼다 쓰고 600억, 남은 600억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말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안 하죠. 그러므로 신라젠에 대한 이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태고 주가 역시도 그를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라젠에 투자할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타나더라도 눈뜬 장님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러므로 신라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인데 신뢰도를 많이 잃었으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가능성 있는 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다.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라젠을 살리고 싶으시다면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겠죠? 누군가는 참여할 것인데 과연 신라젠이 떠안고 있는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느냐?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일단 기본 1,100억짜리 그리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의 비용, 고정 비용. 그러면은 계산기로 두들겨 보자고요. 1,100억. 일단 1,000억 그리고 여기에 100억을 더 추가해야죠. 1,100억에 플러스로 고정 비용 500억 정도를 아니죠. 500억은 좀 그러니까 300억 정도로만 합시다. 300억을 하면은 1,400억이 필요해요. 당장 내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1,400억어치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정확하게 10,000원이네요. 그러면은 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조금 더 싸게 하겠죠? 유상증자니까. 어쨌든 10,0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400만 주가 신규로 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상장된 주식수가 7,100만이고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89%를 제외한 대략적으로 9%를 제외한 90%가 거래되고 있다. 근데 90%가 다 누구냐? 뭐 여기에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죠.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를 받을 사람도 90%는 개인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와 말도 안 된다. 최소 1,100억에서 많게는 1,500억 유상증자로 땡겨야 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공한다 한들 이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므로 계속 사업 능력이 부재하니까 상장 폐지 할 수밖에 없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일반 상식적에서 상식론에서 봤을 때 그 있잖아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 상장 이후 5년간은 실적으로 따져보지 않겠다. 지금 16년도에 상장해서 17, 18, 19, 3년이 꽉 찼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2년 시간 때우기만 하다가 그대로 끝나버릴 것인지 기술특례 상장 기업 거의 최초겠죠? 최초로 5년 못 채우고 상장 폐지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얘가 티슈즈를 만난다 하더라도
시슈진을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정해져 있고 피해자는 정해져 있고 결말은 뻔하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검찰 압수수색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원들의 매매, 임직원들 또는 이제 친인척의 매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관리 종목 지정까지 갈 수 있어도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드러날 어마어마한 문제. 빙산의 일각뿐이었던 앞의 문제는 오늘까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물 밑에 있던 대형 악재가 이제 곧 터질 예정이니까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토론방 한 번씩 둘러보고는 있는데 이거 핫다에서 5% 10% 먹으려다가 정리매매까지 간다라는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현실성이 있는 얘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되 그냥 지나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린 내용 필히 참고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대체제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에 설명해드린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죠. 코스닥 선물 인버스. 이게 시기가 조금 미묘한 게 이 고가 횡보 구간이 9월, 10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9월에서 11월 정도로.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하락하기 전에 횡보하던 구간, 이 구간이 대략 4개월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8월 달 시작하면서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3개월? 3개월로 치면 11월이죠? 11월까지 횡보한다고 치면은 앞전에 네모 표시했던 그 위치와 동등한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안 좋은 예상과는 달리 인버스는 하락하고 지수는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끔찍하게 된다라는 거. 9월, 10월, 11월에 예정돼 있는 임상 3상 발표들 그런 것들에서 제약바이오의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코스닥의 기적적인 반등, 복수 혈전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소형주는 이게 대체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해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생명과학, 신라젠, 코오롱 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을 계속 홀딩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인버스 병행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예요.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해지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계속 침체기로 현재 수준에 머무를지 아니면 기적적인 반등이 나올지 한 번 더 하락해버릴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V자 반등보다는 침체기, L자형 침체기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꼭 봐주시고 지금 시즌이 제약바이오를 볼 시즌이 아니라 주도 테마가 생기는 테마주가 테마주가 가열차게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대체제 그거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러 가는 길은 당연히 하단의 링크 또는 영상 끝난 후에 나오는 링크 제 카톡방으로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의 시황 트인 관점에서 보는 시황은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공개 방송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라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는 있으니까요. 이를 회복해 줄 수 있는 100%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3분의 1 최소 절반 정도 손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 종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